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는 문제를 풀고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놓고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해주고 저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매크로 작업 문제랑 차트 수정하는 문제가 나는데 그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매크로 작업 요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반기 생산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H4에서 H10번 영역에 그랬어요. H4번에서 H10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모델명별로 맨 앞에 보니까 이제 모델명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런 이제 각각 모델명별로 1월부터 6월에 생산량이 있대요. 지금 이곳에 생산량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1월 달 거, 그리고 2월 달 거, 3월 달 거, 4월 달 거, 5월 달 거, 6월 달 거 하고 이렇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생산량들이 쭉 들어 있어요. 이 생산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합계로 하고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반드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어차피 sum 함수가 우리의 합계를 구해주는 그 함수니까 그냥 는이라고 쓰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세요. 문제에서 sum 함수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사용하라 그랬으면 반드시 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묶어도 어차피 sum 함수로 썼을 때랑 결과값은 똑같지만 식 쓰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리겠죠. 문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만약에 이런 이제 지상이 없고 1월 더하기 2월 더하기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5월 더하기 6월 그렇게 만약에 이곳에 문제 푸는 그 형태가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좀 보자고요.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12번에서 D의 1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C의 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C의 12번이 지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D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에 텍스트를 합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단추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개발 도구 요 메뉴 이제 찾아가자고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우리 위쪽에 있는 게 양식 컨트롤이죠. 이곳에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D 13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단추를 생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는 우리의 매크로 전용 그 단추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쓰고 시작하면 되겠죠. 매크로 이름은 이제 합계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합계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졌나 꺼졌나 그거는 이 아이콘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곳에 이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게 기록 아이콘이 있어요. 기록 아이콘이 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아직 안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확인 눌러서 매크로 한번 켜볼게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켜게 되면 기록 중지할 수 있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곳에 표시가 된다고요. 해서 이 아이콘을 보고 매크로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크로가 켜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기록에 다 남습니다.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요 문제 시킨 거 그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셀이요. 합계 구할 거니까 H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1월부터 6월 달의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채우기 엔진을 이용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 있죠? 매크로 실행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기록 중지 시킬게요. 여기 보면 기록 중지가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죠? 해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기록 중지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매크로를 새로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는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합계로 이제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데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이곳에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두 글자만 입력을 하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합계라는 그 두 글자가 이 단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에서 H10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지금 모델명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H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리고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도형이라고 있는데 그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 얘를 동일한 시트 2의 12번부터 F13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2의 12번부터 F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사각형 빗면 이 도형을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도형에 텍스트를 테두리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했을 때 테두리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도형부터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도형이요.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도형이라고 있죠. 이 기본 도형 중에 우리 사각형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사각형 빗면 요거 이제 클릭이요. 해서 2의 12번부터 F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 도형은 매크로 전용 그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매크로 이름을 쓰고 시작하면 돼요.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테두리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상태 표시를 봤을 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A의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H 10번까지 이렇게 전체 블럭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테두리가 정확하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게 확인이 잘 안 되죠. 해서 비어있는 셀을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니까 테두리 들어간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났으니까 이 도형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테두리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텍스트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테두리라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입력해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다 풀었어요. 아까 제가 합계 매크로를 만들 때 아까 문제 다 풀고 나서 비어있는 셀을 클릭을 했죠. 또 요 테두리도 매크로 문제를 풀 때 모든 테두리 그거 지정하고 나서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했다고요. 그렇게 비어있는 셀을 제가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클릭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비어있는 셀을 계속해서 클릭하는 겁니다. 합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블럭 설정돼 있어도 합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언제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크로 문제 다 풀었으면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기록 중지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계 매크로가 됐든 테두리가 됐든 이런 것들 문제 다 풀고 나서 기록 중지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 클릭하는 거 있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기록 중지해도 된다고요. 저는 비어있는 셀을 클릭했지만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과값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는 게 더 좋겠죠.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전부 다 정답 처리되니까 비어있는 셀을 클릭할래 말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지상을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이제 합계 구하는 거였죠. 해서 합계 구해져 있는 거 이거 지우자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테두리 집어넣는 거였어요. 해서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우리 이제 테두리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러면서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합계 요 매크로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합계가 구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면 올바르게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크로 다 만들고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차트 작업 이 시트를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사원별 판매 실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그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목표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이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한번 선택해주면,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는지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사원명, 그리고 목표 실적, 실적 총액, 요 4개 열을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부서는 범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때 목표 계열이요. 자, 목표 계열이 지금 우리 차트로 봤을 때 파란색 막대기래요. 근데 파란색 막대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보이죠? 요걸 이제 삭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을 제거할 때는 그 해당 계열을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파란색 막대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찍었을 때 얘가 지금 안 찍힌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선택하기 편한 그 막대기 있죠?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그때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계열 옵션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계열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여기서 선택을 해요.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 막대기, 그 목표 그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차트에서 우리 목표 계열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 범위를 보게 되면 사원명하고 실적하고 실적 총액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차트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변했다고요. 아까는 목표도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갔을 때 데이터 범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서 요 데이터들만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계열을 이제 제거를 시켰으니까 여기서 우리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자고요.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계열을 이제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 막대기나 하나 선택해주고 여기 계열 옵션 이곳을 이제 클릭해서 해당 계열을 내가 선택하면 되더라. 그거 이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실적 총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실적 총액이 우리 이제 회색 막대기죠. 이 회색 막대기에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실적 총액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 막대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각각의 계열들마다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보조축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실적 총액이 지금 얘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조축 얘를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실적 총액은 이렇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서 표시가 됐고 그때 이 실적 총액 그 값이 이렇게 보조축으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키고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차트의 제목이 없죠. 일단 차트 제목부터 추가시킬게요. 우리가 차트에다가 뭔가를 추가시킬 때는 우리 메뉴 중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우리 추가시킬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거고 차트 위로 추가시킬 거죠. 해서 차트 위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맨 위에 판매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판매하고 실적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도 있어요. 그러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우리가 추가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추가가 되면서 얘가 이제 선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아까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수식 입력줄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여기다가 판매 한 칸 띄고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꼭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실적 총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실적 총액은 우리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실적 총액 계열 중에서 최시아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최시아 그 요소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최시아의 실적 총액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만 뭐를 데이터 레이블을 계열의 이름과 우리의 값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게 만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실적 총액, 최시아의 실적 총액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실적 총액 요게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내가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 최시아 거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요거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얘를 이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수 있게 뜨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값만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계열의 이름도 같이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계열의 이름하고 값하고 둘 다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선 표시 얘는 체크 표시가 이미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하면 안 돼요. 값도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여기서 계열 이름 이것만 이제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블의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선택을 다 해줬고 그때 레이블의 위치도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이걸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 영역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바꿀 거죠. 해서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했는데 그때 테두리를 선택했을 때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트형의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 차트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도형 스타일에 변경을 시킬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면 됩니다. 서식으로 갔을 때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있고 도형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스타일이 쫙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을 찾아주면 돼요. 자, 이곳에 보니까 테두리가 쳐져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색 윤곽선 파란 강조 1번이래요. 우리는 강조 5번 찾는 거죠. 자, 파란색 비슷한 색깔이 지금 여기 또 있으니까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색 윤곽선 파란 강조 5번이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지금 요 스타일이 맞잖아요. 그래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죠.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전부 다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때 우리 세로축 바꾼 적 없죠? 바꾼 적이 없지만 이것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제목도 이제 확인하고 보조축도 이제 확인하고요.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추가시킨 것도 확인해 주고 범례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축 얘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그림 나타난 거 얘도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차트 수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